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8월 5, 6일 있었던 시장의 급락을 딛고 국내 증시는 어제까지 해서 상당히 숨가쁜 반등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국내 이제 하락폭의 상당 부분 전체로 따지면은 반도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일단은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탄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의 반등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일정 부분 현금화 작업이 이루어졌기를 희망합니다. 제 말이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바닥에서 즉 이번 하락 때 신규로 매수를 해서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급락을 할 때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일정 부분 와서 본전가 근처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도 후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성공적인 포트 조정이었을 거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약 손실권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면서 다가오는 상바닥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아무래도 다가오는 방금 이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제 종료로 시장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이제 눈과 귀가 모일 겁니다. 지금 시장을 크게 지탱해 주는 거는 두 가지,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완만하게 해결돼 가는 모습에 의해서 출렁이는 모습. 둘째는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부양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아래 공포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지속적인 파워를 압박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스물스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미국 증시는 급등을 하고 전 세계 즉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호응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하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폭등을 한다면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격을 해서라도 종목을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요. 단지 오늘까지는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죽어라 바이만 하는 이 시장의 연속인데, 이게 이제 수급의 공백에 의한 걸 수도 있고요. 수급의 공백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이 하나 이제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 개인에 의한 개인에 의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응집력이 없어요. 개인은 응집력이 없어서 뭔가 주가를 돌파를 시킨다든지 추세로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조그마한 대외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포트의 종목을 좀 더 채워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일단은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 막판에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면 일단은 뉴욕 증시 뭐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고, 이제 이거죠. 지난달에 이제 회의했던 이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당시 회의에 2명의 위원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준은 0.25%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미국 경기를 좋게 보지는 않는 위원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연일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연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 마치고 나온 뉴스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즉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답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껄끄러워 할 거란 말이에요. 연장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했죠. 연장을 해라. 한일 갈등의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이제 한국이 이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무기를 써버린 거가 되는 거고, 이러면은 일본 쪽에서 다시 역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본 관련 섹터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소미아가 나오고 나서 환율은 어떨까요? 급등하고 있네요. 아까보다 시간을 놓고 보면은 이게 대외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 8시 지소미아 발표가 장 끝나고 나와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를 종료한 후폭풍이 약간은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정리했을 때도 전일 미 증시가 상승했던 거는 아무래도 미 증시가 시간 외에, 즉 미 선물이 상승하고 있던 거를 미리 선반영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정강 후약의 장세가 오늘은 예견이 됐고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원래 다 이런 투자 심리가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단기 상승의 끝무렵 같고요. 일단은 개인이 최근 들어서 초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대량 매수가 진행이 됐고, 이런 부분이 좀 인상이 좀 깊었던 하루였어요. 또한 시장은 여전히 역배열에서 엄청난 하락을 보인 종목에서 뜬금포 급등이 줄곧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뜬금포 급등이 나오는데 이유도 모호한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섣불리 잡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스캘핑 단타족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까지 상승 기간 중 일정 부분의 현금화 과정이 진행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엊그저께 움직였던 삼성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오늘까지 휴식을 보였고요. 9월 4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섹터는 좀 약세였고, 오늘 특히 강했던 섹터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및 방사능 검역 강화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산물이 강했는데 이게 오염수 방출했다니까 수산물은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웃 같습니다. 수산물은 아웃 같고, 뭐 육계류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염수 관련해서 뭐 시노펙스, 우진 상한가 가고 넥스PT 조정 중인데, 일단 넥스트PT나 네오크레마 정도를 내일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신규 상장 주긴 한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개연수 좀 있을 것 같고, 시간 외에 뭐 탄소 소멸 관련주가 장막판에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추가 제재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상한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뜨지 못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의 발굴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현대바이오를 선택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이제 지금 올라왔던 뭐 종목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지금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고 엄청나게 재료를 터트리면서 올라온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결정을 했고, 오늘 이제 금리 관련 발언을 할 거니까 내일 변동성이 크게 달할 것 같아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볼게요. 일단 수급을 보죠. 코스닥을 먼저 볼게요.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는 8월 6일, 7일 이렇게 수급에 이탈이 있는 이후에 외국인일 때 조금 들어왔죠. 기관 조금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개인들의 순매수량이 상당합니다. 이때 털렸던 부분의 2배는 더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이 물론 바닥에서 대량으로 개인들이 신용 반대 매매가 됐을 때 1조 5천억 가량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식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때다. 수급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고요.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도 섹터의 부지 안에서요. 그리고 오늘 증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 1A 프로그램으로 1000억을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도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도가 좀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로 가서 보면 일단 지수가 이거를 돌파를 해야 올라가는데 21선 저항을 맞았죠. 그럼 이 아래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와서 나름의 쌍바닥을 줬다 하지만 박스권을 그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선에 대한 부분에서 박스권 여기를 깨면 다시 하락 추세는 연속입니다. 이 주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아요. 아직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락 추세 안에서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락 추세 안에서 반등. 그리고 오늘 음봉이니까 내일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이제 모레 조심해야죠. 3 음봉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음봉 하나 더 나오면 또 내일 또 종가 베팅을 안 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현대바이오. 오늘 이제 13,000 목표는 13,500원까지 가는 걸 봤는데 좀 버벅거려서 13,200원 구간
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네, 이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게 아마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올라오다가 눌리면 다시 볼 예정이고, 지금 어제는 인스코비가 상한가 갔죠. 오늘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이거는 예상도를 좀 그려놓은 거고, 일단 눌렸는데 이제 이거를 좀 보지는 않고요. 사실 파미세를 나중에 이제 조정 구간에서 파미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갭을 한번 메꾸고 이 갭에서 한번 눌렸다가 갈 개연성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하게 올렸다가 지금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미셀을 한번 제 공략을 이제부터 해볼 생각이고요. 줄기세포 안에서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 뭐 ABL 바이오도 있고 뭐 파메핀도 있겠죠. 그동안 강했던 종목 위주로 좀 보려 하고, 뭐 실적이 나오는 섹터 한올바이오 파마도 공략 가능한 종목 중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덜 빠지고 더 강했던 종목 위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봐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업주 현대건설 매매는 안 했지만 중장기 보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 바닥 다지고 가고 있고, 이런 쓰리바닥 형태를 그린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엘리베이 시간 외에 경업주가 전부 다 괜찮네요. 경업주가 일단은 피건이 그랬죠. 북한이 제안을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 지금 관심주는 아난티를 보는데, 아이고 아난티를 매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시간에 많이 올라주네요. 경업주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간에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고, 지금 아난티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아난티를 노려봐서 여기 고점을 넘기면 300일선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그 외로 아난티 또 괜찮고, 일신석재가 일단 대장이니까 지금 일신석재, 인디에프 모양은 인디에프도 괜찮고 일신석재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네요. 일신석재가 먼저 이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나 인디에프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해 보이는 섹터가 경업주라고 보이고요. 좀 막 따라 붙는 것보다는 좀 밀려서 봐야 돼서 내일 종가 부근 해가지고 주말에 관련한 호재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일단은 많이 밀렸는데 이쪽 섹터를 100% 죽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한다면 9,000원권 보고 있고, 지금 자리도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만원권 오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지소미아 파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수소 EM코리아 EM코리아는 아쉽지만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 나갈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시장만 좋았다면 이렇게 위에서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장도 안 좋고 수급도 빠지는 모습이 있어서 일단 매도를 하고, EM 대신 풍국주정을 종목 교체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가서 수소 섹터를 하나 편입을 할 생각이에요. 완전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장기 평선 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볼 예정이고, 여기서 하다가 뚫을 수도 있는 게 풍국주정 같아요. 그래서 이엔코리아는 포트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수소차는 하나 남은 거죠. YN텍 실적주로 보고 있고요. 300일선을 타고 60일선을 돌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종목이네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종목이에요. 60일선 타고 완벽한 정배열을 지금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실적 괜찮고 고작 1,400억 종목이에요. 1,4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온 이건 조금
물려 있는데 이때 들어가서 좀 물렸어요. 물려 있는데 그냥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뭐 2대1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대1 매수를 진행을 해서 뜬금포 급등을 노리는 전략을 쓸 예정이에요. 결국은 이제 뭐 분쟁이 터질 때 나오는 종목이라 비텍 같은 종목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스윙으로 끌고 갈 생각이고요. OLED HB 테크놀로지 이제 반 물량 가지고 있는데 여차하면 매수가 근처를 훼손할 것 같으면 매도하고 아닐 것 같으면 홀딩하고요. 선익 시스템 괜찮아요. 이거는 내리면 하단에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고 장기평선의 눌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탱만 해준다면 나중에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종목 같아요. 그리고 덕산 어제 돌파를 오늘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뭐 1차 들어가서 약간 마이너스권인데요. 매도보다는 그냥 이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면 AD 테크놀로지 보면 추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다가 뭐 전고점포에 눌려서 추세 때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얘도 추세를 만들고 올라왔고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N S텍 이 종목도 추세를 만들고 간 종목입니다. 시장이 여의치 않은데 이때도 제가 돌파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돌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추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제 확실히 잡힌 종목의 하단을 좀 노리는 전략도 이제는 좀 유효한 시장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추세 매매하기가 정말로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여러 종목들이 추세가 조금 만들어진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비메모리 오늘 네페스가 신고 갔는데 사실 네페스를 좀 오늘 공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LB세미콘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제 상승폭은 네페스가 월등히 좋았으니까요. 9% 상승하고 일단 고점 구간에서 얘가 이격이 있어서 1, 2 하루 내일 모레 정도 해서 5일선이 닿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안 빠지고 가주기를 좀 바라고요. LB세미콘 저가권에서 얘는 가지 못했죠. 대장 부대장급에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LB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뭐 빅메모리, 뭐 SFA 반도체라든지 테스나 다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고 단순하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9월 4일 빅 이벤트가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 식료품 오늘 신규 상장한 네오 크레마 시간에 한 2% 올랐구나. 시간에 좀 올랐는데 15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할 거예요. 장 초반에 15분봉이 이렇게 한 단봉으로 3개 만들어 가는지 보면서 매매를 할 거고요. 마니커 FNG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초가 여기 시초가죠. 시초가에 시작하고 4% 올랐다가 쭉 밀어서 단봉 만들고 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내일도 노이즈가 발생한다면 식료품 관련한 종목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타리알, 보라티알 뭐 움직였고 뭐 식료품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6개 쪽에서 많이 움직였고요. 그 밖에 뭐 시노펙스라든지 방사능 관련해서 우진이 상한가를 가고 시간에는 좀 안 좋네요. 그래서 넥스트 BT가 전날
더 강했던 종목이 눌렸기 때문에 60일에서 눌렸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BT가 이제 제약으로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제약이 깨져버려서 세력도 물렸다면 한번 이런 거 테스트 한번 하겠죠. 그래서 넥스트 BT까지 해서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가 이렇게 또 했으니 뭔가 움직임이 조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1차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삼봉에서 이게 반등 없이 여기까지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1차 반등이 나와서 이 11선을 돌려주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돌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하루 더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음봉 구간에서 한번 보고 이 구간을 깨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안 깨는 선에서만 신성통상을 단기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제대로 된 쌍바닥을 찾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시다가 쌍바닥 구간에서 집중 화력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조금만 보수적으로 조금만 천천히 기다렸다 인내로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